날씨가 좀 풀렸네요. 그죠? 올림픽 할 때 되니까 날씨가 좀 풀리나. 눈도 많이 오고. 여기 눈 안 왔습니까? 어제 그제 눈 저쪽에 또 잔뜩 와가지고, 올해는 지겹습니다. 오늘 거기 할 차례죠? 그 333페이지. 그죠? 기본공제 할 차례네요. 333페이지. 찾으셨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냐면 양도세 과표 계산 방식 배우고 있습니다. 그 순서과 관계하시라 그랬죠? 그 순서 전체적으로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빼면 차익 나오고 거기서 장기부의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 나오고 거기서 이제 기본공제 빼주면 과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부의 공제가 두 가지인데 이제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이 기본공제 두 개는 맞물려서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얘가 이름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공제라고 돼 있잖아요. 기본공제. 그죠? 그러니까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장기 보유니까 뭘 해야 돼요? 보유를 해야 되고 특별공제니까 공제 대상이 한정이 돼 있죠. 근데 기본은 누구나 똑같이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똑같이 해준다. 그러니까 보유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얘는 안 따져요. 기본이 뭐예요? 누구나 똑같이 돈을 내면 같은 걸 준다는 거죠. 누구나 29,800원을 내면 기본으로 맥주 2병에 말하는 주 하나를 기본으로 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9,800원 가지고 들어갔더니 뭐래 그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연식이 오래되셔서 못 들어간답니다. 이건 아니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죠? 얘는 보유기간 따지 안 따져? 안 따집니다. 자, 그리고 기본공제니까 공제 대상도 한정돼 있죠. 몽땅 다 해주면 너도 해주고 너도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전부가 공제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다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단 누구는 안 되냐면 미등기는 안 됩니다. 미등기는 안 해주죠. 당연히 미등기는 얘도 안 해주고 장기부의 특별공제 다 안 해줍니다. 그죠? 미등기는 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비과세도 받고 무조건 못 받죠. 공제 다 안 해주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다 공제가 된다. 얘기 됐습니다. 그럼 얘는 한마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물론 나이나 생명도 아니고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공제 금액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적죠. 많을 것 같으면 꼬치꼬치 해먹겠죠. 얘는 얼마 안 돼요. 자, 공제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 소득별 공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각각 뭐 자산별로 따로따로 해주는 게 소득별로 간다는 거죠. 이 소득별이 뭐냐면 이거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뭐 주식 등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파생 상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가고, 얘 가고, 얘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해줘요. 1년에 250. 그러니까 얘가 묶어서 1년에 250 그 뜻이죠. 요거 1년에 250만 원 해주고, 얘 1년에 250 이런 뜻입니다. 얘 2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250 그 뜻이에요. 이게 소득별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 말은 1월 달에 만약에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250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다음 달에 건물 팔았다. 얘 공제 된다 안 된다? 1월 달에 250 공제 받고 다음 달에 건물 또 팔았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그죠? 왜? 이게 각각 250 아니라겠죠? 이거 4개 다 묶어서 1년에 250이니까 얘가 250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해에는 이 4개는 뭘 팔든 공제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소득별 공제죠. 그럼 3월에 주식 팔면 얘는 공제 되겠죠? 250 공제 받을 수 있어요. 250까지 받을 수 있고 5월 달에 파생 상품 팔면 얘도 250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 근데 뭐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 언급이 안 되지만 어쨌든 소득별의 뜻은 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과세대상 이 4개가 항상 같이 가고 얘 따로 간다고. 그죠? 이렇게 가서 각각 연 250 이렇게 받는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런 뜻입니다. 이 공제 얘기가 소득별 공제란 말이. 장기부의 특별 공제는 우리가 자산별 공제라고 그러거든요. 걔는 어떤 뜻이에요? 걔는 부동산 해당되면 팔 때마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근데 얘는 소득별 공제이기 때문에 묶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보시면 333페이지
2번 과표계산, 1번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모두에게 보유기간의 장단위나 과세 대상별에 관계없이, 즉 보유기간 관계없고 그 다음 또 관계없고 대상도 관계없이 모든 양도 자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단 누구는 안 된다? 미등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양으로 2번 기본공제액. 그래서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뭐라고요? 소득별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거주자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이 말뜻은 여기는 당연히 비거주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거주자 그래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나오죠. 만약 시험에 나오면 비거주자 포함 이렇게 나오겠죠. 둘 다 되는 거니까. 그죠? 해당 과세. 다음에 뭐라고요? 소득별로 있죠.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 밑에 소득별 구분이 1, 2, 3번 3개가 나와 있죠. 뭐 참고로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개정사항 중에 거기 비고에 보면 국내 국에 각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국에 있는 자산 양도했을 때도 뭐는 해준다는 거예요.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 자산은 안 해줘요. 왜? 외국에 있는 자산 팔았을 때 공제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적게 해줄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을 때 공제를 많이 안 해주겠죠. 왜? 그걸 팔았는데 공제를 많이 해줄 필요가, 세금 많이 걷겠죠. 그러니까 장기보유는 자산별 공제이기 때문에 얘는 팔 때마다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걔는 안 해주는 거야. 얘는 근데 지가 아무리 날고 해봤자 묶어서 연 250이 얘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각각인데 그 파생 상품 있죠? 거기는 국내 국에 각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표에. 그죠? 그걸 합산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국내 국에 합해서 250 해준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따로따로, 국내 따로, 국외 따로. 그러니까 만약 국내 토지 팔면 250 받을 수 있고 외국에 있는 토지 팔면 그것도 250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걔는 합산.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부동산 아닌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본공제는 소득별 할 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간다는 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인적공제예요. 이 기본공제가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소유를 하잖아요. 공동소유. 그러면 기본공제를 각각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했어요. 근데 지분이 2명이야. 5대5야. 그러면 만약에 소득금액 1억이면 5대5면 5천씩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공제는 어떻게 해줘? 얘도 250 해주고 얘도 250 해주는 거야. 왜? 사람한테 해주는 거야. 사람한테. 그러니까 3명이 공동명이면 각각 250이죠. 근데 장기보유는 물건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사람이 3명이라고 해서 3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걔는 한 번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할 때는 각각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게 250이라도 각각 받으니까 공제금액이 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34페이지 맨 위에 3번 공동소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 되어 있죠. 공유자산일 경우는 공유자 각자 각각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면수동인지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에 비교표가 있죠. 장기와 소득 기본공제. 그죠? 이게 시험에 보통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올해는 또 뭐 일부 적용한 것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게 잘 나오는데 얘랑 같이 비교할 때도 있어요. 기본공제 2개. 그죠? 그래서 얘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계속 언급이 됐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걔만 공부하지 마시고 장기 보유니까 얘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기본이니까 보유 관계 없고 얘는 특별공제니까 토지 건물 입주권만 되는데 기본공제는 대상 한정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해주고 둘 다 뭐는 안 되고 비등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죠? 그래서 비교. 공부 되시면 나중에 그거 보시고 각각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는 뭐 이건 지금 했다는 머리 지진나는 겁니다. 이 서방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쭉 넘어가세요. 이거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3월 달쯤에. 이거 지금 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세법 시간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3월 달부터 나오죠. 그러면 다음 주는 끝났죠. 다음 주는 안 하죠. 3월부터 다시 왔는데 제가 또 와 있죠. 잘 봐야 돼요. 그죠? 날짜 진짜 빨리 가지 않습니까? 2월달, 그죠? 다음 주에 뭐, 명절 지내면 뭐 금방. 그죠? 명절 지내면 이제 그냥 2월 훅 합니다. 그러면 춘성월이에요, 춘성월. 우리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데. 하강하니까 다 보면 여유들이 있어요. 뭘 믿고 있는 거야. 누가 시험지 빼준다겠나.
그런 거 아니면 그런 여유가 없을 텐데 굉장히 여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내가 볼 때는 공부를 못하 거든요.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음의 여유는 있어. 막 웃어가면서 막 그죠? 몰래 숨어서 공부하겠지. 제발 그래야 될 텐데. 근데 만약 이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현실, 진짜 모습이다. 진짜 자기 현재 모습이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죠? 네. 2월 금방 가요. 3월. 날짜 진짜 빨리 갑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죠? 그때 할 걸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떨어지는 거야. 아이, 그때 할 걸. 걔 하라고 할 때 할 걸. 하라고 할 때 할 걸. 이러면 소용없어요. 그때 가면 이미 끝난 거야. 그죠? 지금 열심히 하시죠. 이번 때 명절 지내면 다음 주 후까지 뭐 있어. 그죠? 명절 잘 보내셔야 되고. 340페이지. 집에 시댁 안 간다고 무리수 두지 말고요. 나 공부한다고 명절 때 안 간대, 벌써부터. 큰일 났네, 그럼. 자, 시험을 보겠습니다. 얘는 올해 개정사항이 있어서 시험에 언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조정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세율 파트가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재작년인가,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 세율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양도세율 부분이. 그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거였거든요, 세율 파트가. 근데 이제 올해는 개정사항이 있으니까 어쨌든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 세율은 이제 부동산 이제 있죠.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이 토지, 건물,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단 얘네들은 세율 구조가 셋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등기 하시면 얼마? 70%예요. 미등기는 70%. 걸리면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으로 갑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토지 1년 미만 보유하면 얼마예요? 50%. 50%. 그죠? 1년 이상, 2년 미만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얘는 40%. 그리고 여기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면 어떠다? 얘는 6에서 42% 누진 이렇게 돼 있죠. 현재.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 주택하고 뭐는요? 입주권은 좀 다르죠? 그죠? 주택 입주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그죠? 그리고 1년 넘어가면 6에서 42% 누진으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죠? 이렇게. 물론 이거는 개정된 거고 40%에서 그죠? 42%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번에 이제 개정된 게 뭐냐면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그죠? 어디요? 조정지역.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정해진 거죠. 전국 다는 아니라겠죠.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지난번에. 그죠? 저 뒤에 가면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서울시 전체. 그죠? 경기도 7개 지역, 부산 7개 지역, 세종시. 여기만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조정지역에서 2주택, 그죠? 2주택을 양도하면 세율이 어떻게 된다? 얘는 6에서 42% 이렇게 돼 있죠. 이거에다가 얼마? 플러스 10%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몇 주택? 2주택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의 누진세율 6에서 42에다가 얼마? 10%를 더해서 중개산한다는 거죠. 그럼 얼마로 간다는 거야? 16에서 52%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10% 할증이 뭐냐면 그냥 여기다 바로 더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게 뭘로 간다는 거예요? 16에서 52%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2주택자는. 자, 그러면 두 번째 3주택 이상은 얘는요 6에서 42% 여기다가 20%를 할증해요. 그럼 얼마로 간다는 거예요? 얘는 시작이 26에서 62%로 간다는 거죠. 수익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번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자는 이렇게 해서 10% 할증하고 3주택자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 20% 할증한다. 그럼 이거는 지금 세율이 그러면 얘가 1년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누진이란 말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1년 이상일 때 6에서 42%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10%, 20%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조정지역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40%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2주택이다 그러면 1년 미만인데 2주택이면요. 요거 적용해서 나온 세금 있죠. 이걸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요거 적용하고 세금 계산해가지고 10% 해서 두 개 중에 큰 걸로 갑니다. 1년 미만일 때 뭐 한다고요? 여기 할증한 이 금액하고 이걸로 계산한 세금하고 요 40% 적용한 세금하고 비교해서 둘 중 뭐?
산출세 큰 걸로 간다. 이거 계산 때 1억 나왔는데 얘가 8천 나왔어요. 그럼 이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1년 미만일 때는, 근데 여기로 가면 이제 누진이니까 그냥 뭘로 온 거야? 여기다가 얼마? 10%, 20% 이렇게 할증하겠다. 이게 이제 현재 조정지역의 중과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지역은 우리 배웠지만 뭣도 안 돼요?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안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적용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팔면 이거 적용 안 합니다. 왜? 이 조정지역 적용 중과세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규정이 개정은 돼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팔 것 같으면 중과세 안 달라면 언제 팔아야 돼? 3월 31일 이전에 팔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팔아야 되고, 아니면 사업자를 내든가 해서 임대사업자 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전에 팔면 상관없는데 안 팔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세금이 이렇게 봐서는 체감이 안 됩니다. 막상 계산해보면 장난 아닌 거죠. 이 말이 10% 20%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 여기는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그죠? 2주택 조정지역은 누진은 10% 할증하고 3주택 이상 몇 프로? 20% 할증한다. 물론 여기에 이제 중과세 재배 대상 주택이 또 있어요. 따로. 중과세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수업 목적상은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정지역에 또 뭐 있어요? 여기 이제 분양권이 있어요. 분양권. 조정지역에 이제 얘는 2주택, 3주택인데 또 뭐가 있다? 분양권도 있어요. 여기서 분양권을 팔았다. 만약에. 그럼 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이 양도하면 세율이 50%입니다. 원래는 얘도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니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로 가야 되잖아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40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조정지역의 분양권 양도는 그냥 무조건 몇 프로야? 50%. 그냥 무조건 중과세예요. 요거는. 이것도 그러니까 분양권도 일단 팔았다 그러면 서울 같은 데서 팔았다 그러면 그냥 일단 차익 났다 그러면 무조건 50% 세금 내라는 얘기죠. 뭐 1년이건 2년이건 3년, 4년 상관없이. 그죠? 이것도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분양권. 이것도 이제 50%입니다. 물론 얘도 예외 있습니다. 예외. 그죠? 분양권도 예민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 게. 이 사람이 무주택자인데 이 분양권 딸랑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걸 팔아. 30세 이상이면 중과세 안 해요. 그리고 30세 미만일 때는 배우자 있으면 안 해요.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또. 그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세법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왜 이제 실제 실무에서 어렵냐면 공부할 때는 그냥 문제를 하나 틀리면 되는데 실무는 삐끗하면 다 하나하나 삐끗하면 전부 다 돈이에요. 그죠? 그게 막 몇 천이 될 수 있고 1억이 될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업할 때 잘 모르는 얘기를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데, 뭐 현업하시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또, 일반 손님들은 다 뭐예요? 이게 관심이 있거든요. 얘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이러는데 답변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재 이제 계획에 여기도 그렇고, 뭐, 저기 남양주도 그렇고, 뭐, 그죠? 개정세법 특강 뭐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잡히면 하겠죠. 그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빠른 시일 하겠죠. 뭐 이달 아니면 빠르면 이달이고 아니면 뭐 3월 초쯤에 하겠죠. 자, 그래서 요 분양권은 이렇게 해서 이게 조정지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세 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냥 요거 정도까지만 알고 너무 세부적인 얘기는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거기들은 시험이 잘 안 내요. 그런 것들은. 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 교재는 뭐 거기 그냥 뭐 기본적으로 다 돼 있죠. 근데 거기다 막 적을 거 많죠. 근데 어디에 정호표에는 얘네는 안 써놨어요. 정호표는 이게 없어요. 그죠? 그죠? 뭐만 있어? 그냥 이거 세율 고치고 그 금액 고친 표만 고쳐놨고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을 팔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진에다가 10%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20%를 가산한다. 그리고 분양권도 몇 프로? 50% 중과세한다. 이렇게 이 세 개만 딱 적어놓으세요. 근데 빈 공간 아무 데 써놓으세요. 됐죠? 지역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예? 네, 지정지역은 뭐 투기지역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얘가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어차피 조정지역 안에 투기지역도 있고 뭐 그죠? 이런 게 있으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세율은 좀 다르죠.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죠?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또 지정지역은 뭐 하면 뭐 거기다 10% 하고 뭐 저쪽 복잡해요. 거기는 또 그죠? 네, 그까지 머리 지신나죠?
아직은 거기까지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개정이 됐다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주식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시험에 낼 수가 없다니까요. 왜? 부동산 아닌 건 정답으로 내질 않아요. 낼 수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내놓고 그거를 정답으로 내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재작년에 세율 나왔을 때도 이게 다 나올 것 같죠? 5개 지문이 전부 다 주택하고 상가만 가지고 냈어요. 주택, 상가 해서 1년 미만, 1년 이상 막 이렇게 냈지, 뭐 10개월 후에 때렸지, 거기다가 주식, 뭐, 이런 거 잘 안 내요. 그럼 걔는 나와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걸 정답으로 내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 아닌 걸 정답으로 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왜? 시험 범위가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자기들이 발표를 해요. 대놓고. 뭐만 나온다고?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되지 않은 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신경 쓸 거 없고, 이 부동산 요거하고, 여기 주택, 그리고 요거 조정지역 얘기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일은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막 책 읽지 마세요. 그 읽으면 머리 아프. 이게 은근 여기가 머리 아픈 거예요. 막 뭘 어떻게 하면 2개 이상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알지 마세요. 그 막 골치 아프니까.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미등기 자산 나오는데 그 미등기는 뭐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자, 미등기 양도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미등기 양도 있으니까. 그죠? 어떤 불이익을 주냐면 그 2번에 박스 있죠?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제상 불이익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일단 뭐가 안 돼? 비과세 안 해주고 각종 감면 다 안 해줍니다. 당연히 안 해주죠. 그리고 공제도 안 해줘. 뭣도 안 해주고 장기보유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안 해주고 세율은 걸리면 죽고 70%. 그죠? 그리고 뭐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뭐 10분의 1만 해줍니다. 뭐 미등기의 경우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알 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부동산이 보통 3%거든요. 근데 미등기 하면 해주긴 해주는데 0.3%만 해준다 그런 거죠.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당연히 여러분 미등기는 몰래 팔아먹다 걸린 거니까 뭐 공제나 비과세 가면 다 안 해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3번 있죠.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라고 돼 있죠. 자, 얘네들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유로 미등기를 하게 되면 니네는 미등기인데도 뭘 안 하겠다는 거야.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내용상 지금 다 보지 마세요. 일단 얘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겠죠. 미등기 양도하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는 안 된다 했잖아요. 기본공제도 미등기는 안 되죠. 자,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미등기 양도시는 항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OX. 장기보유 특별공제. 미등기 양도시에는 항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원래 안 되는 거 맞아요? 항상 안 되지는 않습니다. 왜? 거기 3번이 그 얘기야. 걔는 미등기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미등기 양도는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과세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장기보유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내용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장기보유 미등기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항상 그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법령이 정하는 자산의 경우는 제외. 이게 꼭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예외도 있다는 얘기를 꼭 하는 거죠. 만약 이걸 안 써놓으면 나중에 이의 신청하죠. 야, 법에 지금 분명히 봐라. 미등기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는 미등기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잘못됐어. 그럼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걔는 써놓죠. 가로치고 법령이 정하는 자산 제외.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내용까지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예외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비삼용토 저쪽 하는 것들은 우리 일이 아니죠. 그건 현업에 관계된 거고. 자, 이제 348페이지 가서 9절에 보겠습니다. 자, 9절에 양도세 과표 신고 납부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세금은 이제 우리가 내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얘는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얘는 뭐가 있냐면 예정 신고 납부가 있고 또 뭐가 있다?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나와요. 예정 신고와 뭐를 한다? 확정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는 미리 하라는 얘기지, 미리. 그죠? 돈 있을 때 내란 얘기야.
그러니까 조세를 빨리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팔았을 때 돈 내라는 얘기지. 만약에 이게 원래는 이게 원칙이 언제 신고하게 되냐면 소득세는 그 과세기간 속한 연도 다음 연도입니다. 1년치 몰아서 언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음 연도 5월 달에 가면 세금 내려면 먹고 죽을 하기도 없죠. 그죠? 왜? 뭐 팔자마자 막, 그죠? 벌떼처럼 또 자식들이 물려 들어가가지고. 그죠?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땅 하나 팔아봐. 엄마 아버지가 땅 팔았다고 소문 이번 땅 팔았다 한 5억 받고 팔았다 그러면 막 자식들이 벌떼같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저걸 또 받아갈까 그러지 그거를 그러셨냐 그런 놈이 없죠 그 자식이 그죠? 하여튼 왼수라니까 왼수 그죠? 아들들은 뭐라 그래요? 아들들 와서 그러잖아 또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죠? 맞을지 모르니까 꼭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갔는데 뭐라 그래? 말 안 하고 밥 먹으라니까 밥 안 먹고 앉아서 한숨 쉬고 앉아있는 거죠. 먹으라니까 입맛이 없다. 왜 그러냐? 엄마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입맛이 없다고 그래. 너 무슨 걱정이냐? 아니 걱정 없어요. 엄마 그냥 입맛이 없어요. 계속 그래. 그럼 어머니가 계속 신경 쓰지. 그러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 그래? 사실은 뭐 그냥 지나가는 물로 한듯이 사실은 뭐 내가 요새 좀 힘든데 뭐 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엄마 좀 난리가 나고 너 왜 그러냐고 막 이러는 거. 그러면 이제 엄마가 누구한테 가? 파우로 가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제발 손 줘. 그럼 아버지가 무슨 수야? 빨리 주라고. 엄마가 막 협박하는 건지 거기서 막 둘이 막 싸우고 막 엄마 둘이 이혼하네 마네 자식이 뭐 이러고 막 얘는 밖에서 앉아 있는 거야. 이제 자, 그리고 봐서 여기서 먹고 있는 거지. 예. 이제 엄마가 가서 해결할 거니까. 지금 이제 밥 먹는 거야. 이 자식이 왼수지 이게 아주 아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잖아. 아버지한테는 자기한테 유리한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러는 거지. 그게 왼수들이지 그게. 남아 있겠어요? 세금 내야지. 그죠? 있을 때 얼른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구절에 보시면 뭐 양도세, 과세는 어쩌고 돼 있죠? 일본에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가 나오잖아요. 그 납세 의무자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 앞전에 한번 했었죠. 거주자는 뭘 말한다? 우리나라에 거기 있죠. 주소가 있거나 1년 중 3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고 주소는 없지만 1년 중에 183일 이상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게 있다고 인정되면 너는 거주자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죠. 자, 둘의 차이는 뭐다? 납세 범위가 다릅니다. 납세 범위. 거주자는 국내 국외자산에 대해서 다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뭐에 대해서만 국내 자산 양도에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거주자니까 외국에 가서 물건을 팔아도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송혜교가 뉴스 보니까 이번에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빌라를 뭐 팔았대. 그죠? 옛날에 그 유명했잖아요. 걔가 그거 살 때 현찰 주고 가가지고 그게 뭐 우리 돈 한 20억 좀 못 되는데 그 살 때 현찰 주고 가서 딱 주고 현찰 주고 딱 샀다고 한참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팔았죠. 그죠? 팔았다고. 그리고 걔가 지금 외국에 있는 걸 파는 거잖아. 그죠? 한국에다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차익이 조금 났어. 많이 났나 뭐. 안 팔려가지고 계속 이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내가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익이 났어요. 나게 많이 안 나고. 어쨌든 외국에서 팔았으니까 소득이 발생했죠. 거주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국에다 세금 신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비거주자는 뭐 비거주자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었으면 뭐는 내고 가라. 세금은 내고 가야지.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죠? 우리 하나 CF 같은 거 가끔 찍잖아. 유명한 뭐, 그때 무슨 냄지인가 뭐 있잖아요. 그 유명한 뭐, CF인가 뭔가 외국. 그 사람 와가지고 TV 몇 번 나오더니 또 광고 찍었잖아요. 뭐, 카스인가 뭐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고 찍잖아. 그거 잠깐 찍는 거죠. 돈 벌었잖아. 세금 내고 가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도 벌었으니까. 그 얘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납세지는 뭐, 그냥 일본에 거주자 나오죠? 자, 우리 거주자는 세금 어떤데? 국세는 어디다 낸다 했어요? 세금을. 세무서다 내죠, 세무서. 어디 있는 세무서? 누구 중심? 사람 중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국세는 어디다 낸다? 여러분 여기 소속이 어디예요? 여기 아니야? 어디? 횡성 살아? 철원 어디 이런데? 화천, 철원 이런데요? 거기야? 인제가 뭐 언제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야? 인제 양구 원통 이쪽에? 그죠? 원주죠, 원주. 그러니까 원주 세무서 다 이런 게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거주자 한번 보세요. 비거주자 나중에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자, 예정신고는 이제 이렇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다 했죠?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고 주식도 있어요. 주식도. 사실은 말했죠. 주식은 뭐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는 이동식은 언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 1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반기라고 돼 있는데 양도일수가 이번에 개정이 된 게 한 개인데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일단 왜? 주식인 동사 아니라겠죠? 근데 알고는 가시면 좋죠. 원래 분기였다가 반기별로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얘는 뭐예요? 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식을 뺀 나머지 4개 있죠? 토, 검, 도기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말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언제 신고라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 뜻입니다. 오늘이 2월 며칠이에요? 8일? 7일? 8일인가요? 2월 8일이요? 아, 8일이군요. 어제가 장이었군요. 어제가 장날이었죠. 7일이. 그죠? 27일. 아니, 저희 시골이 면수제인데 거기가 장날이 5일장 쓰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27이 장이에요, 27. 똑같아요, 여기랑.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27. 2일하고 5일장이 7일하고 장이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토지 팔았어. 그 얘기죠. 이정식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요, 그죠? 양도 1이 2월 8일이죠. 속한 달 매달 달이에요. 2월 달. 그 달 말부터 2개월. 언제야? 4월 말. 이해가시죠? 또 2월 28일이니까 2월 28일부터 2개월이니까 4월 28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얘가 2월 28일부터 만약에 2월 28일 날짜를 정해서 2월 28일부터 2개월 그러면 4월 28일이 맞아요. 그죠? 얘는 지문이 뭐라고 돼 있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예요. 그럼 말일부터 시작해서 2개월이니까 끝나는 것도 뭘로 끝나야 돼? 말일이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말일부터 시작했으니까 4월 말이 언제야? 4월 30일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날 되는 거죠. 이날까지 하면 돼요. 안 하면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참고로 주식을 한번 해보면 주식은 어떻게 돼요? 주식은 2월달이면 반기잖아요. 반기. 반기가 6개월이죠.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6월달까지 판 건 반기 말이 6월 말이고 12월 말이 반기 말이겠죠. 그럼 2월달에 팔았으니까 반기 말이 언제야? 6월 말이 반기 말이겠죠. 거기부터 2개월이니까 7, 8, 8월 31일까지겠죠. 예를 들면. 그죠?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다. 별 얘기 아니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4월 1일에 토지 팔았다. 4월 1일에. 4월 1일에 팔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 6월 30일. 간단하죠. 뭐 별거 없어요. 이게 뭐 그거 풀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문제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뭔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 그 중개사법에서 배우셨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웠죠? 배웠겠죠? 지금 아직 안 배웠나? 그렇죠? 어디 배웠어요? 아직 기억 안 나면 안 배웠다고 괜찮아요. 그냥 토지거래 허가의 뜻은 뭐다? 토지를 거래할 때 뭘 하라고요?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하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토지를 먼저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계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뭘 먼저 계약을 먼저 하죠. 그죠? 그럼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 무효가 됩니다. 무효죠. 왜? 계약 허가 안 받고는 계약이 무효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로 뭐 한다? 이거는 원래 무효지만 뭐 한다? 네가 나중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먼저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다. 언제까지?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될 때까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 씁니다. 아직은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확정도 아니고 불허가 뭐야?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다는 얘기죠. 아직 뭐 될 때까지는.
이 허가 여부 결정될 때까지 그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법원 판례로 먼저 계약을 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허가 났어요? 그러면 이때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 시로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여기서 불허가 처분 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불허가 처분이 났다는 얘기는 계약이 무효란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허가 나면 확정됐으니까 그냥 계속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허가구역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토지 거래를 했을 때 양도세 신고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 얘기죠. 자, 이런 얘기죠. 이때 계약 잔금을 줬어요. 자,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뭘 거래한 거야? 토지를 거래한 거야. 토지를. 그죠? 토지는 여기 들어가죠? 부동산이니까. 그럼 얘가 5월 25일에 잔금 주면 양도일이 언제란 얘기야? 잔금 날짜잖아요. 그럼 얘는 예정식을 언제까지 해야 돼? 원래는 7월 말까지 하는 게 맞죠? 여기까지 가시죠? 7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 그런데 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뭐다? 얘가 허가구역인데 이 잔금 당시 아직 뭐가? 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어요. 돈은 줬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잔금 주고 양도세 신고를 다음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허가가 나면 다행이죠. 허가 나면 뭐가 돼? 확정적 유효니까 괜찮은데 불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원상회복해야죠. 그럼 국세청이 세금 받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토해내야죠. 그러니까 이거 미리 받아봤자 골치 아픈 거야. 괜히 받아봤자. 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뭐가 나면 만약에 6월 1일 가서 허가 났다. 그럼 뭐요? 계약이 유효가 됐죠? 그럼 예정식은 언제까지 해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리고 여기서 불허가 나면 나는 세금 안 받았으니까 니네끼리 뭐하고 원상회복하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을 때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대충 읽고 또 허가 어쩌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무조건 허가일이 속한 날에 이렇게 했다가 또 땡 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럴 수 있죠. 이러면 어때요? 5월 25일 허가 나고 6월 1일에 잔금 줬습니다.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쵸.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정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배운 대로 하면 7월 30일 그러겠죠. 그죠? 정답은 8월 30일이에요. 둘 다 8월 30일이에요. 왜? 이거는 이게 보세요. 이게 원래 둘 다 원래 양돌이 언제야? 잔금 날짜예요. 둘 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7월 31일까지 하면 되고 얘는 원래 8월 31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구역이야? 허가구역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잔금 당시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여기는 왜 이걸로 안 가요? 아직 허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안 하고 기다린 거지만 여기는 잔금 당시 이미 그 전에 뭐가 나 있어? 허가는 나 있어요 이미. 그리고 계약은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유효죠.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뭐 원래대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걸로.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또 허가일이 속한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그죠? 그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어차피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허가하고 잔금 날짜가 어느 게 빠른지를 따져봐야 되잖아. 어차피요. 그럼 무조건 뒤에 거예요. 늦은 거.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이 속한, 잔금이 늦으면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 조금,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뭐 별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것만 나왔다 그러면 다른 생각 안 하고 막 대충 읽고 막, 얘는 허가일 이래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잘 정리하시고.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네. 뚝 떨어진다. 살짝 떨어지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뚝 떨어지나?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나? 뭐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어차피 시험 끝나면요. 딱 답은 정해졌어요. 떨어지면 하나, 두 개 차이로 떨어지고, 붙으면 고득점 한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똑같아. 그죠? 하나씩 떨어져서 하나, 두 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두 개를 구제받았는데 여전히 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돼요, 원래.
그러니까 말을 막 하면 안 돼. 그죠? 제일 깔끔한 건 붙는 거예요. 깔끔하게 붙어가지고. 그죠? 쫙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꼭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본인보다 이쁜 사람들한테 가서 학원 다니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학원에 앉혀놓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합격하는 게 사명이 아니야. 합격을 해가지고 본인보다 미인들과 옆에 잘생긴 사람들 갖다 학원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나가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 그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격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해서 그 사명을 꼭 완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또 대충 안 하고 내 친구 주변에 내가 제일 예쁜데 내가 계속 다녀야 돼? 또 이러지 말고 또 계속 다닌다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그럼 내가 학원을 해서 계속 다녀. 그런 건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학원이 물갈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확정신고. 그죠? 확정신고. 자, 이거는 뭐냐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예요. 그러니까 동일 연도에 예정신고도 하고, 확정신고를 동시에 하진 않아요. 자, 확정신고는 언제 하냐면, 소득세 신고하고 똑같은 거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죠. 근데 얘는 언제예요? 다음 연도에 항상 다음 연도. 그죠? 올해 거 예정신고 했다 그럼 확정신고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확정신고는 언제로 간다? 다음 연도 이렇게 되죠. 과세기간 습관연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음 연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2017년 12월에 잔금 주고 2018년도 1월 달에 토지 거래 허가가 났다. 이럴 수 있죠. 날짜 걸려가지고. 자, 예정신고 언제까지예요? 예정신고. 예정신고. 그렇죠.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죠? 여기 허가일이 속한, 허가가 나중에 났으니까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2018년 3월 31일이죠. 맞죠?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할까요? 만약에. 그쵸.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기간 내 예정신고를 안 하시면 이때 가산세가 부과될까 안 될까요? 해야 됩니다. 얘는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무조건 해야 돼. 왜? 법에 규정돼 있는 거죠. 의무규정. 안 하면 가산세.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끔 뜬금없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양도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한 경우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야? 저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고 돈을 내면 10% 세액공제 해준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 맞아, 틀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얘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가 2009년도까지는 예정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기한 내. 그러면 세금을 10%를 공제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이야. 1억인데 이 기간 내 두 달 안에 세금 신고도 하고 돈까지 내면 1,000만 원을 깎아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두 달 안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해주고 안 하면 그냥 세액공제 없고 그냥 가산세도 없었어요. 그리고 확정신고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됐어요. 세액공제 폐지해버리고 이걸 의무규정으로 바꿔버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그죠? 왜 예나 같으면 10% 공제 받았는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 뭘 하냐면 세율을 높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비과세, 감면 이런 규정을 자꾸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 그죠? 그걸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이번에 뭐 개정 내용에 보면 대토나 농지 대토나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 자격농지 이거. 그게 원래 5년에 3억까지 했는데 2억까지밖에 안 돼요. 1억 줄었어요. 원래는 1년에 1억, 5년 3억이었거든. 근데 1년에 1억, 5년 합산해서 2억밖에 안 돼요. 또 1억 줄은 거죠. 근데 그게 티가 안 나요. 우리는 몰라요. 왜? 슬쩍슬쩍 개정하니까 우리는 이제 세법 하니까 개정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관심 가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럼 그냥 원래 공제 받는지도 모르고 이제 대상 되면 해주니까 1억이라도 해주면 고맙다 그러는 거지. 받았으니까. 사실은 축소인 거거든, 축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정하면 우리는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물론 원래 법에는 다 내게 돼 있는 거 걔들이 깎아준 거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점점 법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개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는 의무규정이라 가산세 반드시 내야 됩니다. 신고를 그러니까 기한 내 꼭 하셔야 된다. 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손해보고 팔았어. 예정신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손해보고.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왜? 차이가 없으면 안 내. 근데 신고는 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손해봤다는 얘기는 본인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손해보고 팔았어. 근데 본인 얘기잖아. 근데 뭐래? 난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세금 안 낼 거니까 신고 안 해도 돼. 그리고 신고를 안 해버려. 그럼 국세청에서 이 사람 신고 왜 안 했을까? 아, 손해봤다며. 그럼 신고하면 안 되지. 이러고 냅둡니까? 그러면 전부 다 뭐라 그래? 손해봤다고 하지. 그러니까 뭐는 얘기야. 네가 손해봤으면 나한테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과세권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손해봤건 차익이 없건 뭐라 신고는 해라 그런 얘기죠. 네 말이 맞으면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의무 규정이에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면 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땡. 그건 아니고요. 무조건 신고는 뭐라 하여야 한다. 자, 그럼 보세요. 거기서 349페이지 1번에 예정신고 기한이라고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원칙,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돼 있죠. 이은 예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그럼 뭐가 나중이란 얘기야? 허가가 나중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라?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식은 뭐 거기 분기를 반기로 고치시면 되죠. 분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반기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아시면 되고. 자, 그 3번 동그라미 3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작년에 개정된 건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예정신고가 시험에 언급이 되면 그죠? 그 부분은 언제든 언급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담보증에 관한 얘기죠. 우리 이거 배웠었죠. 부담보증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충 얘기하면 이게 10억짜리 건물이 이렇게 설명했었죠. 갑이 을한테 증여해 주는데 여기에 저당권 3억 설정돼 있는 걸 어떻게 해라? 을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부담보증이 그런다 했죠. 그럼 이때 그러면 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만 증여로 본다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뭘 내고? 증여세. 얘는 양도세를 내거든요. 자, 이 상태인데 7억 증여세 신고하죠. 증여세 신고를 언제 하냐면 증여받은 달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증여받으면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죠. 그럼 세금 뭐 낸다 했어? 취득세.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예요? 증여받았을 때. 60일이에요. 60일에 내고 등기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증여세가 또 있으면 그 증여세는 어디다가? 원주 세무서에다가 몇 개월 안에? 3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야. 그럼 얘는 3개월에 신고하는 거죠. 자, 얘는 뭐 신고해야 돼요? 양도세 예정 신고해야 되죠. 이게 지금 부동산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3개월, 이건 3개월이에요. 얘만. 왜? 얘랑 맞춘 거죠. 같은 부동산인데, 같은 국세인데, 얘는 3개월이야. 얘는 또 2개월이야.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언제만 부담부 증여 시 양도로 보는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아니고 몇 개월? 3개월 그랬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자, 이거는 개정상이니까 작년에 됐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얘는 충분히 언급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예정신고할 때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죠? 4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도 뭐래라?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쪽 넘어가면 뭐 가산세 쭉 나옵니다. 걔네들은 지금 볼 거 없죠? 뭐, 여기 뭐 가산세는 뭐 일반 무신고 그 했었죠? 20, 과소시, 뭐 부정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40, 뭐 납부 1일 만분의 3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353페이지 3번. 거기 확정신고 얘기 나오죠? 353페이지 3번 1번 확정신고 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를 그 과세기간 뭔다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된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따라 거래 허가 구역인 토지를 양도하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아까 2018년도에 허가받으면 다음 연도 2019년에 그 얘기죠? 근데 거기 그 중간에 그 혹시 고치셨나요? 허가일 해놓고 허가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허가 받기 전에 허가를 넣는데 아직 허가 안 났는데 허가구역 지정 해제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5월 달에 허가를 넣는데 그죠? 6월 달에 허가 나야 되는데 허가 나기 전에 뭐가 됐어요? 5월 달에 뭐가 돼버렸어? 계약이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돼버렸어. 그럼 확정시효가 언제 한다는 거예요? 해제일이 속한 연도. 그죠?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면 다음 연도 갈 때 중간에 허가 전에 뭐는 지정 해제가 되면 그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죠. 아까처럼 2017년 12월하고 2018년 1월이 있는데 그죠? 이때 허가 넣는데 여기서 12월 달에 갑자기 뭐가 됐어? 아직 허가 결정되기 전에 뭐가 돼버렸어? 계약이 기적이 뭐가 돼? 해제가 돼버렸어. 해제가 돼버렸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제일이 속한 연도의 과세기간 다음 연도. 그럼 언제? 2012년이면 18년도에 하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얘가 했는데 2017년 1월 달에 구역이 뭐 있어? 해제가 됐어. 허가 나기 전에 해제가 됐어. 그럼 확정시효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니까 2018년도니까 다음 연도니까 얘도 2019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참고로 알아주시죠. 개정상이죠. 구역이 해당됐다 그러면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올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분담 나오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